안녕하세요. 더 많이, 더 빨리.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딱 그만큼만 내 지혜를 담은 아주 오래된 개념, 과유불급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현대사회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성과주의의 폭거. 와, 표현이 좀 세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성취하라고 압박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가속에 대한 중독을 열정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이 질문, 이제는 그냥 철학적인 고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성과주의, 열정인가, 중독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는 이 가속에 대한 중독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요, 무려 2500년 전의 한 텍스트가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그것, 과연 진짜 열정일까요? 아니면 그저 멈추지 못하는 중독일까요?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위대한 철학자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이 나누는 대화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문답 속에 사실 우리가 오늘 찾으려는 지혜가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자용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사와 상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여기서 사는 자장을, 상은 자하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주 적극적인 친구 자장과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친구 자하, 이들 중에 누가 더 낫냐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은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겉보기엔 아주 명확한 평가죠. 한 명은 오버하고 한 명은 좀 부족하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장은 지나침, 즉 과한 쪽이고요. 자하는 미치지 못함, 즉 모자란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선을 훌쩍 넘어버렸고 다른 한 명은 그 선에 채 닿지도 못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웠습니다. 자공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다면 사가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이 마치 행동하고 더 많이 하는 걸 선호하는 우리 현대인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뭐라도 더 한쪽이 낫지 않나요? 바로 이 생각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그 유명한 과유불급이 등장합니다. 공자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던져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와, 더 많이 한 게 더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실패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지나친 게 모자란 거랑 똑같다고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공자의 이 답변 뒤에 숨겨진 아주 절묘한 언어적 기교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천재성은 바로 이 언어 선택에 있습니다. 제자 자공은 더 낫다는 의미의 한자, 유를 썼어요. 그런데 스승 공자는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마치 뭐와 같다는 뜻의 유로 받아친 겁니다. 와, 이 한 글자로 더 낫다는 위계질서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만용입니다. 무모한 용기, 상황을 판단하는 지성적인 브레이크 없이 그냥 내지르는 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지나치다고 평가받았던 자장의 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배가 안전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죠. 그러자 자장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그냥 배에 올라타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뒤집힐 뻔하고
오히려 신중했던 자공이 그를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상황 파악, 즉 지성적 브레이크가 없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무모함인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이 그냥 무조건 중간만 해라, 뭐 이런 지루한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르침이 단순히 기계적인 중간 지점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정교하고 역동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강 건너기 비유가 이걸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강물이 잔잔하고 얕다면 영호처럼 과감하고 빠르게 건너는 게 맞겠죠. 반대로 물살이 거칠고 깊다면 도화처럼 신중하게 깊이를 재면서 건너야 합니다. 즉, 올바른 행동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강의 상태,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상황적 지능. 과유불급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이 상황적 지능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의 규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의 변수를 정확히 읽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것. 이건 정말 역동적인 균형 감각이자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2500년 전의 지혜, 이 강력한 개념을 우리 현실,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주 현대적이고 또 강력한 예시를 통해서 말이죠. 현대판 과유불급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헬리콥터맘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부모의 사랑, 정말 고귀한 가치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침의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변하나요?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간섭이 아이의 자립심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좀 마음 아프지만 과유불급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깊이 새겨볼만 합니다. 과유불급은 과도한 욕심과 정제되지 않은 의욕을 깎아내는 균형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항상 부족한 걸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과도한 욕심이나 정제되지 않은 의욕처럼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당장 덜어내야 할 그 지나침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